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우리 시장 최근에 해외 시장과 연동이 안 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아주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외 이슈 살펴보고요. 우리 시장과 관련된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조정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가볍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주였습니다. 반등을 좀 해주는가 싶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보십니까? 올 때 온? 예, 저는 네. 뭐 꼭 필요한 조정이다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변동성이 있으면서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지지난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바닥권 2,000포인트가 깨졌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연출이 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속에서 네. 오늘 정도 조정이라면 잠깐 쉬어가는 그런 조정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백기에 잠깐 쉬어가는 조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조정이다. 지난 주말 확인했던 미증시 일단 동반 약세로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보면은 꾸준히 올라오면서 그래도 마감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인 글로벌 경제 우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때에도 미증시만큼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예측들을 좀 비웃기라도 하는 듯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 게 딱 10월 말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1월과 12월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연말 연초 흐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 어떻게 보면 10월까지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게 미국 증시였었고요. 하지만 10월 들어서는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폭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락이 아니라 진짜 폭락하는 수준까지 증시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조금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인 그 상승 수익률표를 한번 준비된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된다라면 제일 오른쪽에 빨간 게 나스닥입니다. 무려 13%가 올랐습니다. 저기 1월 11일 기준인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러니까 26일서부터 올라온 것이 13%가 올라왔다라는 것이고요. 중간에 보면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 옆에 S&P나 다우 같은 경우가 현재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탑티어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중간에 6%를 보시면 네. 4%는 배당을 감안하지 않은 거고요. 6%는 이제 배당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네. 나름대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절반 정도는 올라왔다라는 부분들로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이 조금 종목에 따라서는 편차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은 어느덧 6%에서 13%까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원인들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된 것들이 우리가 이제 1월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1월 효과라는 것이 2019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반영한다라는 것들인데 2018년에 있었던 악재가 해소되면서 희망 국면으로 조금 접어들었던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로서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데 1월 초에 이제 이틀간 회담을 하루 더 연기해서 3일간 회담을 했죠.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 전부 다 만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 연기한, 그러니까 예. 하루를 더 연장한 측면이 사실은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늘린 그렇습니다. 것이다라는 쪽으로 환호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데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예. 우려감도 또 나왔거든요. 일단은 현재 지금 90% 정도는 타결이 된 것으로 네.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가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네. 하고 있겠죠. 협상이란 게 그렇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는 정말 멱살잡이 직전까지 이제 고성이 오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 전에 많은 부분들 뭐 농산물이라든지 네. 뭐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타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국도 쉽게 내주지는 못할 부분들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이 그 왕치산 부주석 같은 경우 워싱턴을 방문이 네. 현재 이야기돼 있고 다보스 포럼에서 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또 정상 어떤 고위급의 만남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결국 고위급들이 만나서 일괄 타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런 것들이 길게 끌어봤자 트럼프 대통령도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였죠.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국면으로 현재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입니다.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갑자기 변했다.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네.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2019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파월 의장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의사록을 본다라면 대부분의 그 연준 의원들이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발언들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현재 지금 연준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본질적인 경기가 좋지 않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네. 상황에서 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제거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강한 상승 흐름들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것은 국내만에 국한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주말에 또 나온 뉴스죠. 베트남에서 북미 간의 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올해 2019년에는 한반도에 또 평화 무드가 또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도 오늘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었던 그러한 포인트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건 2019년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들, 물론 확인할 사항들은 좀 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이야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되어 가고 있는 이야기라든지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이야기, 또 미국과 북한의 이 정상회담, 태국과 베트남 쪽의 유력한 후보지로 또 거론이 되고 있는 사실들,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악재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트럼프발 정치 불안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지금 오늘까지 한 3일 정도 되는 셧다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일부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 60억 달러의 미국의 GDP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의 경고성 발언을 하면서 장기화될수록 결코 좋지 않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처음에 셧다운 같은 경우는 그 멕시코 장벽에 대한 부분들로서 진행이 됐었죠. 그렇지만 지금 셧다운이 장기화될수록 미국 경기에 있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불안 요소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셧다운이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역 장벽, 그 멕시코 장벽이라는 게 수면 아래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연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화가 가능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멕시코 장벽을 설치를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반만 하자라든지 이런 식의 타협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따라서 현재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멕시코 장벽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셧다운 문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경기가 둔화세에 빠졌다라는 것들입니다. IMF가 예측한 2019년 경기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네. 있고요. 각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2019년에 대한 경기 전망치 또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의 둔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1월 중순이기 때문에 12월 달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지표 지난 주말서부터 계속해서 별로 좋지 않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어떠한 이유든 앞서 언급드렸던 다양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저성장에 빠진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 지표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네.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안 좋다. 따라서 2019년에는 저성장 문제, 앞서 언급드렸던 정치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2019년 상반기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무게중심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 이후에도 둔화된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권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어쨌든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그리고 셧다운 같은 미국의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역시 불안 요인이지만 이건 시간이 가면 어떻게든 해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만 네. 경기에 대한 불안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부정적인 요인이다라는 기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앞서서 오늘 시장 조정 같은 경우는 네. 건강한 조정, 있을 법한 조정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놓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개인적으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요? 지금 뭐 2주 남짓, 네. 뭐 시간상으로는 한 열흘 정도 주식 시장으로서 보면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만 앞서 보셨던 표에 있다시피 국내 시장이 대략 한 6% 정도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죠.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히 IT 중심으로서는 강한 상승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1월 효과를 한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죠. 과거 1월 효과를 준비된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라면 1월 달에는 아무래도 한 해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1997년 이후부터 조금 길게 시기열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왼쪽이 코스피고요,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승률을 본다라면 대략 한 20% 정도 내외의 상승 흐름이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 무려 11번이나 나타났고요. 네. 역성장한 것은 5번이 있습니다. 따라서 긴 시간 동안의 시기열로 놓고 본다라면 1월 효과는 톡톡히 나타났던 것들을 과거 경험상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 2018년 상당히 조금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끔찍한 작년, 수익률을 좀 네. 기록했던 작년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짓눌렀던 어떤 그런 것들, 악재들 많이 좀 올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2018년 악재 해소와 2019년의 저성장 이 속에서 과연 1월 달에 강한 상승 흐름이 보이겠는가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도 조금 의문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서는 악재 부분에 대해서는 선 반영됐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 그 경기 둔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언급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후강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강하게 뒷심이 좀 붙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면 1월 달에는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강한 상승 흐름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들 중에 하나가 어떤 업종이 과연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라는 그렇죠. 쪽에 이제 무게 중심을 네. 좀 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현재 지금 과거 상태를 살펴보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2001년서부터 2018년 작년까지 올라왔었던 것들에 대한 1월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된다라면 빨간색에 보이고 있는 네 가지 업종, 조선, 건강관리, 증권, 반도체 등이 올라왔었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조선업종을 제외하고요. 뭐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한 해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7년까지 좋았었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올라왔었다라고 치고 건강관리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한 해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와 IT. 그렇습니다. 코스닥의 뭐 대형 대형 업종이라고. 그 서로 양대 수 있겠네요. 시장에 있어서의 네. 주목한 업종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라는 게 서로 그 순환을 하게 되죠. 올라오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 다행스럽다는 표현에 있어서 조금 좀 실망을 하실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 IT 주주 같은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제약바이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습니다. IT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고점 논란이라든지 제약바이오 회계상의 논란 이런 것들이 완벽히 가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많이 빠졌고 그런 것들이 결국 4차 산업 시대의 핵심은 IT고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의 핵심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EPS와 PER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EPS에다가 PER을 곱해주면 주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보통 요즘 나오는데 일부 그 투자자분들께서 얘기하시는데 저PBR 주들에 대한 선호 현상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그동안 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PER이 낮아진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저는 PER이 낮아진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그만큼밖에 밸류를 안 준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쪽은 EPS가 증가하는 쪽. 예를 들어서 앞서도 보셨습니다만 올해 조선주들에 대한 그 EPS 증가 전망치 리포트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그런 업종들 EPS 증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순이익이 어떤, 증가하는 네. 거죠.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에 국한해서 결국 현재 심리적으로 낮아졌다라는 부분들보다는 네. 결국 그 해당 업종이 그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쪽 그런 쪽들이라면 PER과 상관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익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업종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만하다. 질문 여기서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과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관리,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철저하게 뭐 데이터적인 거니까요.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최근의 반등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아닌가. 앞으로의 전망은 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좀 어둡지 않나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앞서 나왔던 표 잠시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본다라면 반도체가 대략 한 3% 정도 1월 달에 수익률이 나왔고 건강관리가 2.9%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현재 지금 10년 정도 평균이거든요. 수치가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10년 동안 오르지는 않았고 그 잘 아시다시피 2015년서부터 2017년서 2년 동안에 건강관리 섹터가 오른 폭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들도 한 4, 5년 사이에 오른 폭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결국 10년 동안에 언제 주기로 올랐느냐라고 봤을 때 건강관리와 반도체가 10년 후반 쪽에 최근에 올랐다라는 점. 하지만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던 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앵커께서 질문하신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미래에 대한 성장성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전 여전히 건강관리와 IT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미래 먹거리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여전히 성장성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경기가 저성장 기조로 간다라면 우리가 성장주 쪽으로 가야 되느냐 경기 방어주 쪽으로 네. 가느냐 봤을 때 경기 방어주는 결국 수익이 그 기업의 EPS가 증가하지는 않는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올해는 일부 성장주들이 2018년에 어떤 감익을 좀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글로벌 이슈인 글로벌적인 세계 경제 상황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